수요일 아침, 김민주는 넥타이를 매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틀 동안의 작은 성공들이 모여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작은 틈을 만들어낸 것 같았다. 어제의 포스터 시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민준에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인정받는 기쁨을 주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작은 싹은 어제보다 더 푸르게 보였다. 그 작은 잎사귀처럼 민준도 이 누트라는 공간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전 10시, 이수연 대표가 민준과 재현 팀장을 대표실로 불렀다. 민준 씨, 재현 팀장님,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수연 대표는 흰색 보드에 오피스 시그널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꽤 규모가 있는 UX/개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IT 기업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입니다. 재현 팀장이 설명을 덧붙였다. 쉽게 말해 기존의 딱딱한 사내 메신저나 그룹웨어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목표는 소통의 효율성과 즐거움이에요. 민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UX/기는 그가 대학에서 부전공했지만 실무 경험은 전무한 분야였다. 게다가 협업과 소통이 핵심인 프로젝트라니 지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실패를 경험했던 민준에게는 가장 두려운 영역이었다. 이수연 대표는 민준의 표정을 읽은 듯했다. 김민준 씨, 이 프로젝트에서 민준 씨는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큰 틀의 UX 설계는 서준 씨와 재현 팀장님이 맡으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의 색감, 아이콘 디자인, 그리고 전반적인 미적 완성도는 민준 씨의 몫입니다. 민준 씨의 탁월한 색채 감각이 여기서 빛을 발할 거라고 믿어요. 네, 하지만 제가 UX/개 실무 경험이 거의 없어서 민준은 솔직하게 걱정을 표현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팀장님과 서준 씨가 있습니다. 민준 씨가 디자인을 맡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입니다. 딱딱한 업무 툴이 아니라 예쁜 앱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디자인의 힘입니다. 이수연 대표는 단호했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민준을 독려했다. 팀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재현 팀장님이 PM, 프로젝트 매니저, 서준 씨가 UX 디자이너, 그리고 김민준 씨가 비주얼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지우 씨는 나중에 마케팅 관련 작업으로 합류할 겁니다. 민준 씨, 재현 팀장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UX 설계가 잘못되면 비주얼이 아무리 예뻐도 소용이 없고 비주얼이 딱딱하면 아무리 UX가 좋아도 사용자들이 외면합니다. 서로의 전문 분야를 존중하면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김민준 씨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민준은 다시 한번 긴장했다. 의견을 나누는 것, 전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가 묵살당하거나 비난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준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프로젝트 착수 회의가 진행되었다. 재현 팀장, 서준,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이 회의실에 모였다. 벽에는 흰색 보드가 걸려 있었고 서준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그럼 오피스 시그널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툴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재현 팀장이 운을 뗐다. 핵심은 별표 사인, 친밀감,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피드백의 용이성, 별표 사인입니다. 딱딱한 보고서나 메일 대신 가벼운 감정 표현이나 빠른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해요. 서준이 말했다. 저는 사용자 리서치를 통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사내에서 팀원끼리 서로에게 감사나 칭찬을 보낼 수 있는 시그널 배지 같은 기능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작은 칭찬이 쌓여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서준 씨, 그럼 시그널 배지를 주고받을 때 UX 흐름을 피그마로 먼저 잡아주세요.
재현 팀장이 서준에게 지시했다. 모두들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지만 민주는 조용했다. 그는 회의 내내 노트를 펴고 서준과 재현 팀장의 말을 받아 적기만 했다. 그의 머릿속은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감히 말을 꺼내도 될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현 팀장이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 씨, 비주얼 디자이너로서 이 시그널 배지의 컨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색감과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직원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까요? 민준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급하게 메모장을 내려다보았지만 딱히 정리된 아이디어가 없었다. 저는 따뜻하고 밝은 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딱딱한 메달릭 재질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고 자신감이 없었다. 서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파스텔 톤이요? 그런데 업무 툴인데 너무 가벼워 보이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타겟하는 고객사들은 30대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데요. 서준의 질문에 민준은 다시 위축되었다. 역시 내 생각이 틀렸어. 섣불리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또다시 그의 목을 조여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민준은 사과했다. 잠깐만요, 민준 씨. 재현 팀장이 서준을 제지했다. 민준 씨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서준 씨의 우려도 이해가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별표 사인, 균형 별표 사인입니다. 민준 씨, 왜 파스텔 톤이 친밀감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재현 팀장의 중재에 민준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네, 기존의 업무 툴들은 대부분 파란색이나 회색 계열의 딱딱한 색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그널 배지는 칭찬을 전달하는 기능이잖아요. 저는 직원들이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스텔 톤은 캔디나 상장처럼 기쁨과 보호의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설명했다. 재현 팀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캔디나 상장 같은 기쁨과 보호. 서준 씨, 어떻게 생각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의 설명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진중함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감성적인 접근이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랑 민준 씨가 각자의 방향대로 시안을 2개씩 잡아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서준 씨. 재현 팀장이 결론을 내렸다. 민준 씨, 서준 씨와 경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디자이너의 관점을 통해 최적의 해답을 찾자는 겁니다. 민준 씨의 생각을 회의 중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곧 민준 씨가 이 팀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의견이 비난받거나 묵살당하는 대신 존중받고 발전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충격이자 긍정적인 자극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퇴근 후 집에 가는 대신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들렀다. 그는 아까 회의에서 서준과 재현 팀장이 논의했던 내용을 복기하며 피그마 튜토리얼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맡았지만 최소한의 UX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준과의 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민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서준이 알려준 피그마 기초 강좌를 하나하나 따라 하기 시작했다. 밤 10시가 넘도록 그는 카페에 남아 새로운 툴을 익히는데 집중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준아, 왜 이렇게 늦니? 혹시 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의 잦은 퇴사는 어머니에게도 큰 상처였다. 아니요, 엄마. 아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지금 카페에서 새로운 디자인 툴 배우고 있어요. 내일 프로젝트 때문에요. 새로운 툴? 야근하는 거 아니니? 야근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엄마, 저 괜찮아요. 밥도 먹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 민준아.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기쁘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민준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버텨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 책임감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별표 쌓인 성공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지, 별표 쌓인에 가까웠다. 목요일, 민주는 어제 밤늦게까지 익힌 피그마를 이용해 시그널 배지의 비주얼 시안을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는 파스텔 톤을 기반으로 하되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부드러운 그라데이션과 미세한 질감을 추가했다. 오후 2시, 재현 팀장과 서준, 민준이 다시 모여 중간 점검을 했다. 서준은 기존의 업무 툴이 가진 진중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살린 시안을 준비했다. 파란색과 녹색 계열의 톤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준비한 파스텔톤 시안을 공유했다. 따뜻한 분홍색과 연한 노란색, 그리고 민트색이 조합된 배지 디자인이었다. 와, 민준 씨, 정말 예쁘네요. 서준이 감탄했다. 제가 생각했던 업무 툴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건 확실히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분홍색 배지. 감사합니다. 시그널에 딱이겠는데요? 재현 팀장은 두 시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서준 씨 시안은 안정적입니다. 고객사에게 제안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시안이죠. 하지만 민준 씨 시안은 파격적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친밀감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장 잘 담고 있어요. 재현 팀장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안전한 선택 대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준 씨의 시안을 메인으로 가져갑시다. 민준은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다. 메인 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의 디자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이 디자인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뜻이었다. 팀장님, 저는 제 시안을 메인으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톤 앤 매너를 전체 기에 적용할 때 혹시라도 업무의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민준은 이제 자신의 우려를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 훌륭한 지적입니다. 민준 씨. 재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서준 씨가 필요합니다. 서준 씨, 이제 민준 씨의 비주얼 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업무의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UX 컴포넌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팅이나 보고서 작성 부분에는 민준 씨의 색감을 좀 더 중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팀장님. 제가 민준 씨의 컬러 팔레트를 존중하면서 그라데이션이나 폰트 굵기 조절을 통해 무게감을 더해보겠습니다. 서준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 순간 민준은 별표 쌓인, 협업 별표 쌓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억지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전문성과 자신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자신은 서준에게 영감을 주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피스 시그널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 민준은 서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민준준 씨, 이 칭찬 시그널 아이콘의 크기를 12px에서 14px로 키워주시면 어떨까요?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 영역이 너무 작아요. 서준이 피그마 파일을 공유하며 요청했다. 네, 서준 씨.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알림 팝업의 모서리를 좀 더 둥글게 처리하고 싶은데 혹시 UX상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캐주얼해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민준이 반대로 질문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민준 씨의 둥근 모서리가 친밀감, 컨셉을 더 잘 살릴 것 같아요. 업무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민준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작은 요청에도 내가 또 실수한 건가 하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졌다.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째 되는 수요일. 서준이 급성 장염으로 쓰러져 일주일간 병가를 내게 되었다. 팀의 핵심인 UX 디자이너가 갑자기 빠진 것이다. 재현 팀장은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큰일이네요. 하지만 서준 씨 없이 프로젝트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민준 씨, 잠시 저 좀 봅시다. 대표실로 들어선 민준은 긴장했다. 내가 서준 씨의 역할을 임시로 맡아야 하나? 나는 UX를 모르는데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다. 민준 씨, 서준 씨의 역할을 대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현 팀장은 민준의 불안을 일궈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별표 사인 UX 리뷰 별표 사인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서준 씨가 작업해 놓은 피그마 파일을 민준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세요. UX 리뷰요. 네, 민준 씨는 이 프로젝트의 비주얼 담당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서준 씨의 UX 설계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는지 민준 씨의 시각으로 검토해 주세요. UX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단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느낀 그대로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재현 팀장의 요청은 민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책임감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민준은 그날 밤 서준이 남긴 방대한 피그마 파일을 열었다. 그는 단순히 디자인 요소만 보던 평소와 달리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따라가며 모든 화면을 클릭하고 상상했다. 로그인 후 직장 동료에게 칭찬 시그널을 보내는 과정. 민준은 꼼꼼하게 단계를 밟아 내려갔다. 그러던 중 한 부분에서 멈칫했다. 시그널을 보낼 동료를 검색하는 화면에서 검색 필터가 너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팀별, 직급별, 프로젝트별 필터가 너무 많아서 정작 친한 동료를 빠르게 찾기 어려워 보였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데. 칭찬을 하려다가 오히려 귀찮아질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재현 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팀장님, 서준 씨가 설계한 검색 필터가 좀 복잡합니다. 빠른 검색 기능을 하나 추가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소통했던 동료 3명을 상단에 자동 노출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야 칭찬을 망설이지 않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팀장은 민준의 의견을 듣더니 눈이 반짝였다. 와, 민준 씨,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UX 전문 용어로 최근 상호작용 목록이라고 하죠. 서준 씨도 그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기능적인 부분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민준 씨의 별표 사인, 사용자 중심적 사고, 별표 사인과 빛을 발했네요. 바로 그 부분을 서준 씨 파일에 반영해 주세요. 민준은 놀랐다. 자신의 비전문적인 의견이 훌륭한 아이디어로 인정받은 것이다. 제가 직접 수정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준 씨의 파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준 씨의 디자인 감각을 담아 직관적인 빠른 검색 버튼을 디자인해 주세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김민준은 비주얼 디자이너를 넘어 임시 UX 리뷰어 역할까지 겸했다. 그는 단순히 색을 입히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경험을 고민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었다. 퇴근 후 수첩을 꺼냈다. 수요일 / 목요일 기록. 감정,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불안감, 50% 감소, 인정받고 싶은 열망. 오늘의 성과. 성공 1 프로젝트 핵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되었다. 성공 2 서준 씨의 부재 중 임시 리뷰어 역할을 수행했다. 성공 3 실패할까 봐 망설이는 대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우선했다. 배움 디자인은 예쁜 것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별표 사인, 김민준 별표 사인이라는 새로운 디자이너의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작은 변화들은 스튜디오, 누트의 다른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민준은 그 일주일 동안 잠시나마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 단순한 시각 디자인을 넘어 사용자 경험, UX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자신의 감각과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졌다. 재현 팀장은 서준의 부재 기간 동안 민준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보냈고, 민준은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밤늦도록 서준의 파일을 분석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금요일 저녁, 퇴근 직전 이수연 대표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김민준 씨, 서준 씨 목까지 맡아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재현 팀장님께 보고받았어요. 민준 씨가 빠른 검색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그리고 서준 씨 파일의 디테일을 잘 잡아줬다는 것까지요.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수연 대표는 민준을 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일에는 굳이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실수할까 봐, 책임져야 할까 봐. 그런데 민준 씨는 그 불안감을 뚫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월요일에 서준 씨가 돌아오면 민준 씨에게 새로운 숙제를 줄 생각입니다. 아마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예요. 민준은 대표의 마지막 말에 다시 한번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 컸다. 쉽지 않은 도전. 이제 민준은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고 싶어졌다. 월요일 아침, 서준은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다. 민준은 지난 일주일간 자신이 수정한 피그마 파일과 아이디어를 서준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서준 씨, 빠른 검색 기능은 제가 임시로 반영해 두었습니다. 혹시 서준 씨의 UX 철학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준은 파일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빠른 검색 기능,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디테일입니다. 민준 씨의 사용자 중심 시각 덕분입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서준의 진심 어린 감사는 민준에게 큰 보상이었다. 그는 이제 동료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혼자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전 11시, 이수연 대표는 예정대로 민준을 대표실로 불렀다. 서준과 재현 팀장도 함께였다. 민준 씨, 서준 씨가 돌아왔으니 이제 민준 씨는 본래의 업무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에게 오피스 시그널의 핵심 기능 디자인을 전적으로 맡기고 싶습니다. 민준은 눈을 크게 떴다. 핵심 기능이요. 네, 바로 별표 사인 소셜피드. 별표 사인입니다. 사내 직원들이 일상이나 업무적인 성과를 익명 혹은 실명으로 공유하고 서로 댓글과 공감을 남기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우리 앱의 생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재현 팀장이 보충 설명했다. 기존의 사내 게시판은 딱딱하고 활용도가 낮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사용하고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피드 디자인이 바로 민준 씨의 색깔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연 대표는 보드에 익명성 vs 실명제, 업무 vs 일상, 피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적었다. 이 피드는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의 심리를 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거리낌 없이 공유할까요? 이 피드에서 익명성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 혹은 업무와 일상 게시물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분리할 것인가가 민준 씨의 고민 영역입니다. 이수연 대표는 민준에게 숙제를 던졌다. 민준 씨, 저는 이 피드 디자인에 대해 민준 씨만의 디자인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단순한 레이아웃이 아니라 왜 이 색깔, 왜 이 구조여야 하는지 사용자의 심리를 움직이는 디자인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내일 오전까지 저에게 브리핑해 주세요. 민준은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익명성과 실명제, 심리적 장벽, 그리고 하루 만에 디자인 철학을 정리하는 것. 이것은 이전의 단순한 작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통찰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지 않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왔지만 사내 소셜 피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왜 사람들은 익명으로 글을 쓸까? 왜 실명으로는 망설일까? 민주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1년 동안 방황하면서 얼마나 많은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해 위로를 구했는지 떠올렸다. 잦은 실패 경험 때문에 뭘 자꾸 도전하는 게 힘듭니다. 민준이 익명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었다. 그는 실명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치부를 익명의 공간에서 털어놓았다. 익명성은 곧 별표 사인, 안전함 별표 사인을 의미했다. 비난받을 위험 없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울타리였다. 그는 노트북을 켰다. 민준의 디자인 철학 노트, 목표 소셜 피드를 안전하고 솔직한 소통 공간으로 만든다. 문제점 사내 게시판은 보고의 느낌이 강해 소통을 막는다. 실패나 고민은 실명으로 공유하기 어렵다. 해결책 1. 익명성의 재정의 모든 글을 익명으로 처리하되 해당 글에 댓글을 남긴 사람이 같은 팀원인지 다른 팀원인지를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친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부여한다. 익명성은 유지하되 안전한 고립은 막는다. 해결책 2. 감정의 색채 일반적인 업무 공유는 중립적인 블루 계열을 사용하되 개인의 고민이나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글에는 민준의 식은 이처인 파스텔톤, 의 연한 복숭아색의 배경을 적용한다. 별표 사인 고민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야 할 것 별표 사인임을 시각적으로 암시한다. 민주는 자신이 지난 1년간 겪었던 심리적 방황과 고독의 경험을 디자인에 녹여 넣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피드가 자신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직장인들에게 안전한 위로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피드에 고민 나눔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 카테고리의 글에는 다른 게시물과 완전히 차별화된 포근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실패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면 시스템이 그 고민을 시각적으로 감싸 안아주는 느낌을 주고자 했다. 저녁 7시 민준은 완성된 시안을 재현 팀장에게 보여주었다. 재현 팀장은 민준의 시안을 보자마자 깊은 탄성을 내뱉었다. 와, 김민준 씨. 이건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 고민 나눔 카테고리에 사용된 연한 복숭아색 배경과 작은 위로의 이모티콘 디자인이 재현 팀장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색깔은 왜 이런 톤을 쓰셨죠? 재현 팀장이 물었다. 제가 1년간 방황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나 혼자만 힘든 건가라는 고립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게으르거나 실패한 사람이었겠지만 사실은 저도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피드가 사용자들에게 별표 사인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고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별표 사인 나는 메시지를 주길 원했습니다. 이 복숭아색은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어서 솔직함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은 따뜻한 공간이 있었다면 민준 씨, 이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 민준은 이수연 대표 앞에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브리핑해야 했다. 재현 팀장과 서준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오피스 시그널의 소셜 피드 디자인을 담당한 김민준입니다. 저는 이 피드를 별표 사인, 안전한 거울 별표 사인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익명성과 실명제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분석부터 시작하여 고민 나눔 카테고리에 파스텔톤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사내 커뮤니티가 성공과 업무만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취약한 면을 드러낼 수 있어야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생깁니다. 이 연한 복숭아색은 사용자의 약점을 시각적으로 보호하고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이 디자인을 통해 만들고자 합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대표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수연 대표는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민준 씨,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안전한 거위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이수연 대표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민준 씨, 현실은 다릅니다. 이 피드가 익명성이 너무 강해지면 악성 댓글이나 회사 비방이 창구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또한 너무 감성적인 색채가 업무 공간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준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역시 내 생각이 순진했나. 그때 재현 팀장이 나섰다. 대표님, 민준 씨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는 이 디자인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 글이라도 팀장급에게는 작성자의 아이디를 노출한다든지 AI 필터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서준도 거들었다. 그리고 색채의 문제는 전체 기의 90%는 기존의 중성적인 톤을 유지하고 오직 고민 나눔 카테고리에서만 이 파스텔 톤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디자인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파격적인 시도가 우리 앱을 다른 업무 툴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이수연 대표에게 집중되었다. 이수연 대표는 팔짱을 풀더니 민준에게 다시 물었다. 민준 씨, 이 디자인 철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경험인가요? 민준은 망설였다.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네, 대표님. 민준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1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그 실패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고립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익명 게시판에 의지했고 거기서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피드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해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디자인 철학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이수연 대표의 얼굴에 굳어있던 표정이 풀렸다. 그녀는 탁자의 손을 짚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김민준 씨. 민준 씨의 디자인 철학과 용기를 존중합니다. 이 시안을 메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디자인의 성공은 곧 민준 씨가 책임져야 할 무게입니다. 민준 씨의 디자인이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브리핑을 마치고 대표실을 나서는 민준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후련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진정한 디자이너로서의 자리를 확보했다. 그날 오후부터 민준은 피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서준은 UX 구조를 민준의 디자인에 맞춰 재조정했고 재현 팀장은 외부 개발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했다. 팀은 완벽한 호흡을 보였다. 며칠 후 민준은 자신의 파트너인 서준에게 중요한 요청을 받았다. 민준 씨, 클라이언트사 미팅이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최종 디자인 시안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서준이 말했다. 아, 제가 클라이언트 미팅에 참석해야 하나요? 민준은 긴장했다. 지난 직장에서 클라이언트 앞에서 실수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는 발표나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네, 당연하죠. 클라이언트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민준 씨가 디자인한 소셜 피드입니다. 이 디자인의 감성적인 부분과 철학은 민준 씨가 직접 설명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재현 팀장님도 동의하셨어요.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준 씨, 저는 발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프로젝트 전체에 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준은 민준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 씨, 제가 민준 씨에게 부탁하는 건 발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민준 씨가 왜 이 디자인을 만들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솔직함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줄 겁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UX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커버할 겁니다. 민준은 서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깨기 위해 이 미팅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는 매일 퇴근 후 자신의 발표 대본을 작성하고 연습했다. 그는 단순히 디자인의 기술적인 면을 설명하는 대신 디자인에 담긴 별표 사인 이야기 별표 사인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요일 아침, 민주는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 텅 빈 거실에서 발표 연습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오피스 시그널 디자인을 맡은 김민준입니다. 그는 몇 문장 채 읽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몸이 굳고 심장이 뛰었다. 지난 직장 상사의 비난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너 같은 아마추어는 말할 자격도 없어. 그는 절망감의 대본을 바닥에 던졌다. 나는 안 돼.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없어. 1년간의 방황이 그에게 남긴 깊은 상처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외출했던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어머, 민준아. 집에 있었니? 내 대본을 바닥에 던지고 그러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또 실수해서 회사에 피해를 줄까 봐.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대본을 주워 들더니 민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내가 또다시 주저앉을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니. 어머니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를 미워할 때마다 엄마를 생각해라.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엄마가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엄마가 널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걸 잊지 마. 어머니는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디자인에 내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떨리는 목소리도 진심으로 들릴 거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전달하렴. 엄마가 내 가장 큰 클라이언트야.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는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다음 주 금요일, 클라이언트 미팅 날, 민준은 아침 일찍 출근해 화분에 물을 주었다. 작은 싹은 이제 제법 굵은 줄기를 갖게 되었다. 민준은 그 줄기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오전 11시, 재현 팀장, 서준, 민준은 클라이언트사인 IT 기업의 회의실로 향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최첨단 시설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민준의 긴장감을 다시 끌어올렸다. 회의실에는 클라이언트 측의 임원 3명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명함을 교환할 때부터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재현 팀장이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서준이 UX 설계 전반에 대해 브리핑했다. 서준은 유려하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얻었다. 이제 민준의 차례였다. 그는 목이 바짝 말랐다. 서준이 민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클라이언트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안녕하십니까. 비주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담당한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초반에는 심하게 떨렸다. 그는 준비한 대본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클라이언트 임원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민준은 보았다. 역시 실패인가?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대본에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전달하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디자인을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클라이언트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서준과 재현 팀장도 당황한 듯했지만 민준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다. 민준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저는 이 디자인에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2인 고민 나눔 피드의 연한 복숭아색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색깔입니다. 실패를 겪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에게 별표 쌓인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별표 쌓인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년간의 방황, 3번의 실패, 그리고 익명의 공간에서 위로를 구했던 자신의 취약함까지. 저는 이 피드가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직원들의 별표 쌓인 심리적 안전망 별표 쌓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허용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그들의 고민을 감싸 안는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직원들의 정신 건강까지 케어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디자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는 브리핑을 마치고 숨을 골랐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눈빛은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클라이언트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저의 회의실에서 이런 종류의 프레젠테이션은 처음입니다. 저희는 디자인의 색상 코드나 레이아웃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예상했지만 민준 씨는 디자인의 영혼을 이야기했네요. 임원은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소통 부재와 스트레스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심리적 안전망이라는 개념과 그에 담긴 진심은 저희가 찾던 바로 그 해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김민준 씨의 디자인 철학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합니다. 임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오피스 시그널 프로젝트, 이 디자인으로 진행합시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해냈다.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를, 그것도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성공시킨 것이다. 회의실을 나오자 서준과 재현 팀장이 민준을 부둥켜 안았다. 민준 씨, 대박입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디자이너는 민준 씨가 처음일 겁니다. 서준이 흥분해서 말했다. 재현 팀장은 민준의 어깨를 잡고 힘껏 흔들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이제 정말 누트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준은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그는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자기 혐오와 불안감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그날 저녁, 스튜디오 누트는 민준의 미팅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회식을 열었다. 지호와 서준, 재현 팀장, 그리고 이수연 대표까지 모두 모였다. 이수연 대표는 건배사에서 민준에게 특별한 찬사를 보냈다. 김민준 씨, 제가 민준 씨를 채용할 때 민준 씨의 눈빛에서 숨겨진 의지를 보았다고 했었죠. 오늘 민준 씨는 그 의지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용기로 우리 회사의 가치를 클라이언트에게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용기가 가장 위대한 디자인을 만든다. 저는 이 말을 오늘 민준 씨에게 배웠습니다. 민준은 직원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맥주를 마셨다. 술기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밤늦게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치고 불안해 보이던 몇 주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은 수첩을 꺼냈다. 금요일 기록, 감정 발표 직전의 극도의 공포, 100% 이후의 해방감과 벅찬 성취감. 오늘의 성과, 성공 1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성공적으로 브리핑했다. 성공이 자신의 가장 큰 트라우마, 대중공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했다. 성공 3 팀과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깨달음 완벽함이 아닌 솔직함과 진심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미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민주는 수첩을 덮었다. 그는 이제 27살에 방황하는 백수가 아니라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가진 당당한 디자이너 김민준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또 다른 도전을 예고하듯
그의 휴대폰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학 시절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성이자 그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 이윤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윤서.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 석자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이 대학 시절 가장 빛나던 순간에 만났던 사람이자 민준의 잦은 실패와 방황의 시작과 함께 민준을 떠났던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민준이 스스로 그녀에게서 멀어졌었다. 실패한 자신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윤서의 메시지는 민준의 심장을 다시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지난 며칠간 쌓아 올린 자신감의 탑이 흔들리는 듯했다. 윤서가 왜 그 프로젝트 담당자일까? 민준은 그녀가 대기업에 들어간 건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맡은 오피스 시그널이라는 중소 IT 기업 프로젝트에 그녀가 관여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총괄기획팀일 수도 있었다. 민준은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장난에 숨이 막혔다. 일요일 밤, 민준은 윤서에게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망설였다. 결국 그는 아주 짧고 건조한 메시지를 보냈다. 응, 잘 지내. 다음 주에 보자. 민준은 윤서에게 자신의 현재 상태, 즉 누트라는 회사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 클라이언트 미팅에서의 용기는 온데간데없고 다시 과거에 실패했던 김민준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윤서 앞에서 다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민준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유리문 밖을 서성이는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이윤서였다. 윤서는 예전과 변함없이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깔끔한 흰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스튜디오, 노트의 내부를 훑어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향하려 했지만 윤서가 민준을 먼저 발견했다. 민준아. 윤서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윤서야. 민준은 겨우 입을 열었다. 윤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더니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이네. 아, 그래. 뭐. 민준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다. 나 오피스 시그널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측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았어.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너의 스튜디오에 와서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해. 잘 부탁해, 김 디자이너님. 윤서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민준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윤서는 단순한 담당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조율자였다. 앞으로 최소 몇 달 동안 그는 윤서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때 재현 팀장과 이수연 대표가 출근했다. 이수연 대표는 윤서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서 코디네이터님, 어서 오세요. 저의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이윤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서는 명함을 건네며 능숙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민준이 기억하는 대학 시절의 풋풋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재현 팀장은 민준과 윤서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눈치챈 듯했다. 두 분은 구면이신가요? 네, 팀장님. 대학 동기입니다. 윤서가 먼저 대답했다. 김민준 디자이너가 저의 과에서 손꼽히는 천재였죠. 윤서의 칭찬에 민준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천재라는 과거의 수식어가 현재의 잦은 실패자라는 타이틀과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이수연 대표는 민준과 윤서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한 듯했다. 어머, 세상이 참 좁네요. 동기분과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다니 민준 씨에게 큰 힘이 되겠어요. 대표의 말에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힘이 된다는 말 대신 숨 막힌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그날 오후 윤서는 스튜디오 노트에 머물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녀는 매우 냉철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의 질문은 항상 핵심을 찔렀다. 재현 팀장님, 고민 나눔 피드의 익명성이 너무 높으면 자칫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후 회사 측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익명용 게시물의 IP 추적 권한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실 건가요? 서준 씨, UX 설계는 훌륭하지만 저의 클라이언트사의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입니다. 너무 미니멀한 아이콘 디자인은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이콘 크기나 색 대비를 좀 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다. 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김민준 디자이너. 지난주 미팅에서 민준 씨의 디자인 철학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복숭아색 고민 피드는 신선했고요. 하지만 이 색채 감각이 지나친 감정적 의존으로 이어지면 곤란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이 피드에 너무 의존하게 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윤서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민준의 디자인이 가진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준 씨, 재현 팀장이 나섰다. 윤서 코디네이터님의 지적은 합리적입니다. 저희는 고민 피드가 과도한 감정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 게시물의 일일 업로드 개수를 제한하거나 게시물당 최대 댓글 수를 제한하는 등의 논리적 장치를 UX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의 디자인은 감성을 주지만 저희의 시스템은 이성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재현 팀장의 중재 덕분에 민준은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은 민준을 계속 쫓았다. 그녀는 민준의 디자인이 가진 감성 뒤에 숨겨진 논리적 구멍을 집요하게 찾으려 하는 듯했다. 민준은 괴로웠다. 윤서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감성 디자이너로 비춰지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모두가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윤서가 민준의 자리로 왔다. 민준아, 잠시 할 말이 있어. 그래, 내 디자인 정말 훌륭해. 내가 감성적인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 디자인을 보고 나도 놀랐어. 내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 무슨 뜻이야? 내가 원래 깊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었어.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반응했다. 윤서는 민준의 반응에 놀란 듯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예전에 너는 항상 밝고 자신의 재능을 거침없이 펼치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내 디자인에는 어떤 아픔과 고독이 느껴져. 그게 내 디자인을 더 강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파. 민준은 윤서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걱정하지 마. 나 힘들지 않아. 그리고 내가 아파할 필요도 없고. 민준아, 아직도 나한테 화났니? 우리가 헤어진 것 때문에.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화난 건 없어. 우리가 헤어진 건 내 문제였어. 내가 스스로 너에게서 멀어진 거고. 그때 나는 나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난 내가 내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어. 내가 힘들 때,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스스로를 미워할 때, 나한테 기대 주기를 바랐는데. 윤서의 눈빛은 슬픔이 가득했다. 내가 벽을 쌓고 혼자 그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 나를 더 힘들게 했어. 내가 그때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민준은 애써 외면했던 진심을 털어놓았다. 짐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었지. 윤서는 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아. 지금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민준아, 한 가지 약속해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파트너로만 남아주자. 과거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성공적인 결과만을 위해 노력하자. 어때? 민준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윤서 앞에서 다시 한번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아. 우리 그냥 업무 파트너로만 지내자.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 폭풍우를 남겼다. 과거의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민주는 자신이 윤서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날부터 민준의 작업은 다시 치열해졌다. 단순한 성공이 아닌 별표 쌓인 윤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결과물 별표 쌓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피드 디자인의 디테일을 끝없이 파고들었다. 고민 나눔 피드에 들어갈 이모티콘의 색상 미세 조정, 폰트의 두께 변화, 심지어 스크롤 시 발생하는 미세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민주는 다시 완벽주의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민주는 밤늦게까지 홀로 회사에 남아 작업을 했다. 재현 팀장과 서준이 퇴근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할 일이 남았다. 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민준 씨, 이 정도면 충분히 완벽해요. 이제 그만 쉬세요.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서준 씨. 이 애니메이션 효과의 딜레이가 0.1초 정도 느린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주려면 딜레이를 없애야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민준은 초점을 잃은 듯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과도한 집착은 결국 문제로 이어졌다. 목요일 오후, 이수연 대표가 소셜피드 디자인의 최종 점검을 위해 민준의 자리에 왔다. 민준 씨, 이 피드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런데 피드 검색 기능의 비주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죠? 검색창 디자인이 다른 게 컴포넌트와 너무 이질적인데요? 이수연 대표가 지적했다. 민주는 자신이 완벽한 시각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검색창에 너무 많은 그림자 효과와 텍스처를 적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함이라는 UX의 기본 원칙을 잊고 있었다. 제가 시각적인 임팩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일관성을 놓쳤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이수연 대표는 민준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디자인은 적절한 선을 찾는 일입니다. 100%의 완벽을 추구하다가 70%의 효율성마저 잃으면 안 돼요. 대표의 지적은 며칠 전 재현 팀장의 조언과 같았다. 민주는 윤서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다시 과거의 강박적인 완벽주의로 회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윤서의 날카로운 질문과 대표의 걱정 어린 지적으로 가득 찼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악몽 같은 밤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7시 30분 민주는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 없었다. 그때 재현 팀장이 민준의 자리로 다가왔다. 김민준 씨, 오늘 저랑 잠시 외근 좀 가야겠습니다. 외근이요? 무슨 일인가요? 클라이언트사에서 저의 디자인이 실제 사용자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별표 쌓인 사용성 테스트, 유저빌러티 테스트, 별표 쌓인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테스트를 참관해야 합니다. 민준 씨, 준비하세요. 민준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다. 사용성 테스트는 디자이너에게는 잔인한 과정이다. 자신이 만든 디자인의 단점을 사용자들이 가차없이 지적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은 윤서가 회사에 오는 날도 아니었다. 윤서에게 잘 보이지도 못했는데 팀장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서준 씨가 가면 안 될까요? 재현 팀장은 단호했다. 안 됩니다. 민준 씨가 만든 디자인입니다. 민준 씨가 직접 사용자의 피드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가시죠. 민준은 재현 팀장의 뒤를 따라 클라이언트사로 향했다. 그들의 회의실에는 민준이 만든 오피스 시그널 앱의 테스트 버전이 설치된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테스트 참가자들은 클라이언트사의 직원 5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실제 타겟 유저들이었다. 재현 팀장이 테스트의 목적을 설명했고 직원들은 태블릿을 들고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직원이 칭찬 시그널을 보내는 과정에서 멈칫했다. 이거, 배지 색깔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란색은 기쁨인가? 분홍색은 감사인가? 색깔 대신 텍스트로 바로 보여주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직원은 민준이 가장 공들여 디자인했던 고민 나눔 피드를 보더니 말했다. 이 연한 복숭아색, 너무 눈에 띄지 않나요? 업무 중에 잠깐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제가 고민하는 사람인 걸 알까 봐 오히려 부담스러운데요. 세 번째 직원은 민준이 복잡하게 만들었던 피드 검색창을 사용하더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검색 필터가 안 먹지? 디자인은 예쁜데 기능이 뻑뻑하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한 디자인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별표 사인, 불편함, 별표 사인, 이자 별표 사인, 부담, 별표 사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고민 나눔 피드가 오히려 심리적 장벽이 된다는 피드백은 민준의 디자인 철학 자체를 뒤흔들었다. 민준은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의 귀에는 지난 직장에서 들었던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너는 겉만 번지르르한 디자인만 할 줄 알지, 본질을 몰라. 테스트가 끝난 후 민준은 힘없이 재현 팀장을 따라 회의실을 나섰다.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현 팀장은 조용히 운전만 하다가 민준에게 물었다. 김민준 씨,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팀장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제 디자인은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만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제 감정에만 빠져서 본질을 놓쳤습니다. 실패했다고요? 아닙니다. 민준 씨. 재현 팀장은 차를 길가에 세웠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오늘 민준 씨가 본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입니다. 살아있는 사용자들의 솔직한 피드백입니다. 디자이너에게 이보다 더 귀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디자인이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고민 나눔 피드가 오히려 심리적 장벽이 된다니. 민준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그건 민준 씨가 놓친 부분이에요. 민준 씨는 실패를 감싸 안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절박함 때문에 디자인을 너무 드러나는 위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별표 사인, 숨겨진 곳, 별표 사인에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요. 재현 팀장은 민준의 손을 잡고 힘을 주었다. 김민준 씨,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복숭아색 대신 탭을 눌렀을 때만 나타나는 은은한 위로의 색감으로 바꾸면 됩니다. 과도한 애니메이션 대신 빠르고 직관적인 기능에 집중하면 됩니다. 디자인은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입니다. 민준은 재현 팀장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과거의 상사들은 그의 실수에 대해 비난하고 자책하게 만들었지만 재현 팀장은 그의 실수를 별표 사인, 성공을 위한 데이터, 별표 사인로 해석해 주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민준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더 이상 윤서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나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은 없었다. 오직 별표 사인,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별표 사인은 순수한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고민 나눔 피드의 디자인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눈에 띄는 복숭아색 배경 대신 일반 피드와 동일한 중립적인 색깔을 사용했다. 대신 게시글의 하단에 작은 쉼표 모양의 아이콘을 삽입하고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만 은은한 파스텔 톤의 위로 메시지가 팝업되도록 설계했다. 조용하고 은밀한 위로. 이것이 새로운 디자인의 핵심이었다. 민준은 밤늦게까지 수정한 시안을 재현 팀장과 서준에게 공유했다.
서준은 민준의 새로운 디자인에 감탄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 쉼표, 아이콘과 팝업 디자인, 사용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나 좀 힘들어라고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쉴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민준은 이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미적 감각을 뽐내는 데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행복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윤서가 누트 스튜디오에 다시 방문했다. 민주는 어제 수정한 디자인을 윤서에게 직접 브리핑해야 했다. 민주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윤서 앞에 섰다. 윤서 코디네이터님, 지난주에 지적해주신 감정적 의존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쉼표, 아이콘 디자인을 설명했다.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직장인들은 자신의 고민이 눈에 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나눔 피드를 일반 게시물과 동일하게 디자인하되 사용자가 원할 때만 별표 사인 조용히 숨어 쉴 수 있는 위로 별표 사인을 제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사용자의 감성을 존중하면서도 업무 환경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윤서는 민준의 브리핑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비판은 없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윤서는 박수를 쳤다. 김민준 디자이너, 정말 훌륭합니다. 이 디자인은 클라이언트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인간적인 배려를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특히 사용성 테스트 결과를 바로 반영하고 디자인 철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민준 씨의 대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서의 칭찬은 진심이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의 인정이 자신의 디자인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윤서는 민준에게 커피를 건넸다. 민준아,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정말 대단한 디자이너가 되었구나. 윤서가 말했다. 난 그냥 내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야.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디자인 철학을 찾아낸 거야. 그리고 내 실패 경험을 디자인의 힘으로 승화시킨 거야. 윤서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 때문에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윤서의 칭찬을 솔직하게 받아들였다. 고마워, 윤서야. 너도 이 프로젝트를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완벽하게 이끌고 있어. 너도 정말 대단해.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는 성숙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윤서가 퇴근한 후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켰다. 그는 이제 실패했던 과거의 가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다음 도전은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완전히 되찾는 것이었다. 민주는 이윤서와의 재회와 클라이언트 미팅을 거치면서 내면의 가장 큰 벽을 허물었다. 그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피스 시그널 프로젝트는 그의 심리적 안전망이자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무대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프로젝트는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는 조용하고 은밀한 위로라는 컨셉 아래 기의 모든 요소를 재검토하고 다듬었다. 그의 디자인은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사용자 경험의 맥락에서 완벽하게 기능했다. 민주는 더 이상 밤샘 작업을 하거나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웠고 부족한 부분은 서준, 재현 팀장과 열린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 그의 심리적 안정은 작업의 질을 높였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끈끈해졌다. 12월 중순
오피스 시그널 앱은 베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클라이언트사의 전 직원에게 공식 론칭되었다. 론칭 당일 이수연 대표, 재현 팀장, 서준, 지우, 그리고 민주는 클라이언트사를 방문했다. 이윤서 코디네이터도 그들을 맞았다. 대표님, 팀장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윤서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다. 사내 게시판에 론칭 소식이 공지되자마자 직원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민준 씨의 공이 큽니다. 재현 팀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수연 대표는 윤서에게 물었다. 직원들이 고민 나눔 피드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네, 예상보다 훨씬 활발합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악성 게시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익명으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조언이나 위로를 건네는 글이 많아요. 특히 민준 씨가 디자인한 쉼표 아이콘, 직원들 사이에서 별표 사인 마음의 쉼터 별표 사인 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윤서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고독과 아픔에서 비롯된 디자인이 타인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쉼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디자이너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었다. 론칭 후 일주일, 스튜디오 노트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식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오피스 시그널의 사내 활성화율이 기존 커뮤니티 툴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과 함께 별표 사인 따뜻하고 인간적인 디자인으로 사내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별표 사인는 찬사가 담겨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민주는 1년 전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감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었다. 그의 실패는 이제 과거의 족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되었다. 그날 이수연 대표는 팀 전체에게 공식적인 휴가를 주고 민준을 따로 대표실로 불렀다. 민준 씨,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으니 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네, 대표님. 민준 씨가 저의 회사에 온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민준 씨가 2달을 못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에는 불안함과 도피 욕구가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노트의 가장 중요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이수연 대표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가리켰다. 민준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던 그 화분이었다. 처음 민준 씨에게 이 화분에 물을 주라고 했을 때 그건 상징적인 숙제였습니다. 꾸준함, 책임감, 그리고 매일 다시 시작하는 루틴을 만드는 훈련이었죠. 민준 씨는 매일 그 숙제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분처럼 민준 씨도 이 루트라는 토양에 단단히 뿌리 내렸습니다. 민준 씨, 저는 민준 씨에게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팀원으로서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민준 씨에게 정식으로 선임 디자이너 직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연봉도 그에 맞게 조정될 겁니다. 민준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됐습니다. 대신 민준 씨에게 또 다른 요청이 있습니다. 이수연 대표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저희는 이제 민준 씨의 성공 경험을 다른 곳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곧 시작할 실패와 재도전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플랫폼 디자인 프로젝트를 민준 씨가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수연 대표는 프로젝트 이름을 보드에 적었다. 브리지. 민준 씨는 이 프로젝트의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민준 씨는 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멘토이자 산증인입니다. 민준 씨의 경험이 이 플랫폼의 디자인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민준 씨, 이 프로젝트의 PM, 프로젝트 매니저, 겸 메인 디자이너를 맡아주시겠어요? 민준은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방황과 고통, 그리고 재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니.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네, 대표님. 맡겠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담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윤서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민준아,
오피스 시그널 정말 대성공이야. 내 디자인 덕분이야. 내 상사들도 내 디자인의 인간적인 깊이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 너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실력과 마음을 모두 가진 디자이너야.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어. 내가 또 실패할까 봐.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넌 해냈어. 정말 기뻐. 우리 이제 업무 파트너 관계를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의 너와 내가 아닌 지금의 단단한 너와 내가. 윤서의 고백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새로운 목표를 확고히 하는 것임을 알았다. 민준은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야, 고마워. 그리고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고 최고의 코디네이터야. 하지만 나는 아직 너와 별표 쌓인 과거를 정리하는 관계, 별표 쌓인에 머물고 싶어. 내가 너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나를 잃었었어. 이제 나는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나에게는 지금 브리즈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어. 내가 겪은 방황과 실패를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야. 나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해. 그리고 그걸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어야 해. 윤서야,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친구로서, 동료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그리고 내가 김민준으로서 완전히 단단해졌을 때, 그때 다시 너에게 갈게. 그때도 내 마음이 같다면. 윤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 민준아. 내 결정을 존중해. 내가 완전히 단단해진 김민준이 될 때까지 나는 여기서 널 응원하고 기다릴게. 브리지 프로젝트 진심으로 응원해. 민준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그는 이제 사랑보다 자아 실현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다음 날, 민준은 재현 팀장, 서준, 지호와 함께 브리지 프로젝트의 첫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실 벽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달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다. 재현 팀장이 민준에게 물었다. 자, 민준 씨.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서 브리지 플랫폼의 디자인 철학을 제시해 주십시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보드에 굵은 글씨로 세 단어를 적었다. 1. 솔직함, 아니스티. 2. 수용, 업세프턴스. 3. 연결, 커넥션. 저는 브리지 플랫폼이 완벽한 성공담만 전시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솔직함. 사용자들이 자신의 실패와 방황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둘째, 수용. 그 솔직함이 비난이 아닌 따뜻한 수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쉼표 디자인 철학을 확장 적용해야 합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 가장 중요합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멘토들과 좌절한 멘티들을 연결하는 별표 쌓인 인간적인 다리, 별표 쌓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민준의 브리핑은 단단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재현 팀장과 팀원들은 민준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좋습니다, 민준 씨. 완벽한 디자인 철학입니다. 재현 팀장이 말했다. 자, 그럼 이제 이 철학을 담을 수 있는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 봅시다. 민준 씨, 가장 먼저 어떤 색을 쓰고 싶으세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색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지만 결국 저를 살려준 색깔. 저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새벽동이 트는 연한 오렌지색을 메인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 색깔이 바로 재도전의 용기를 상징할 겁니다. 민준의 새로운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잦은 실패로 인해 도전을 주저하는 27살의 백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타인의 위로로 승화시키는 진정으로 성장한 디자이너였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는 그 어려움들을 별표 쌓인 성장을 위한 데이터, 별표 쌓인 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는 이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 대신 세상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한 거대한 다리, 브리지를 디자인할 차례였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버틸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넘기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이다.